했어요. 그러니까 NPL에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지분 경매에서는 크게 할 건 없는데 이 NPL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만큼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이 NPL이 무슨 말이 뭔지 모를 때부터 제가 이거를 갖다 다루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책을 써서 이제 이렇게 낸 것 같지. NPL은 아마 일반인들이 알게 된 거는 2013년도부터 알았을 거예요. 책도 그때 나왔고 저는 이미 2000년 초 IMF 지난 그 해부터 이 부실채권을 다뤄왔기 때문에 응용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지분 경매를 하시면서도요, 여러분들이 좀 실전반에 오셔서 깊이 있게 배우시면 제가 그 채권에 관련된 거, 부실채권뿐만 아니고 타 공유자가 갖고 있는 채권을 갖다가 양수양도하는 방법이라든가, 이게 좀 난이도가 좀 있어요. 오늘 여기 하는 거에는 조금 난이도가 있지만 배울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프로세스가 오늘 시간 되면은 좀 알려드릴 거고요. 이거 외에도 제가 책을 지금까지 한 8권 정도 썼어요. 책을. 그래서 저는 이제 3가지를 크게 공부를 가르치는 재테크 선생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거는 부동산 경매의 일부분 조금, 지분 경매, 다른 건 안 합니다. 저는 지분 경매만 해요. 왜 그러냐면 지분 경매는 지분 경매 나름의 매력이 있어요. 돈이 조금 들고 또 작은 금액으로도 임대인이 될 수 있어요. 뭐 여러 가지 그런 장점만 있더라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다른 거는 별로 잘 안 보이고 지분 경매 쪽이 하고요. 여기 보시는 개인 투자 조합, 요거는 비상장 주식을 살고 파는 이러한 그 프로세스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는 제가 그 상장 주식 트레이더예요. 그러니까 주식 선생님입니다. 또. 그러니까 3가지, 재테크의 큰 맥 3가지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비상장 주식, 상장 주식, 이렇게 경매. 그래서 제가 본격적으로 지분 경매로 토지 개발업자들에게 이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분 경매도 있고 왜 토지 개발업자도 있냐?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지분 경매 일반적인 다세대나 집합 건물인 그 아파트 같은 거를 그냥 2분의 1 지분 이렇게 낙찰받는 거 쉽지도 않거니와 낙찰 받아도 별로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왜냐면 기본 경쟁률이 10대 1에서 20대 1이에요. 너무 쉽거든요. 그런 게.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지분 경매 공부하면 이제 수익이 나겠구나 이렇게 간단히 생각할지 모르지만 배우고 나면요, 낙찰을 받지 못해서 계속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방법이 2개가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난이도가 있는 지분 물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조금 더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전반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기본적인 공부만 하신다 그러면 특강 듣고 그냥 혼자 가서 공부하시면 돼요. 그냥. 왜 그러냐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이나 공유물 분할 소송 그거 한 가지만 배우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는 지금 경매, 부동산 경매에서 특히 지분 경매를 포커스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유치원 수준입니다. 그냥 그 내용이 아주 쉬운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갖고는 특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물건을 이렇게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물건들이 있나 잠깐 소개를 하자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시골에 있는 단독주택이에요. 별장 좋은 거. 근데 거기에 타 공유자 내지는 공유자가 내가 낙찰받은 그 채무자 지분을 있는 사람이 살고 있으면 쉽죠. 채무자가 살고 있으면 인도명령이나 명도하시면 돼요. 아니면 타공유자가 살고 있으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임차인이 살면 어떡할 거예요? 임차인이 딱 살고 있어요. 그것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만들어낸 거예요, 보통. 지분 물건에 임차인들 잘 없거든요. 그것도 특히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도장도 모든 공유자의 전부의 도장을 받은 것도 아니고 한 사람한테만 받았어요. 그러고서 대항력 있다 그러면서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난 들어간 사람 보질 못했어요. 못 들어가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보증금이 3억이래요. 신고하기로 3억이라고 돼 있어. 못 들어갑니다. 건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물건 내 거니까 건들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데, 이런 거를 해결하는 방법들이 바로 프로세스입니다.
지금 제가 오늘 특강에서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건 뭐 공유물 분할 소송, 가처분, 뭐 가압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당연히 가르쳐 드리는데 그런 것들은 그냥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유치원 수준의 그냥 공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조금 난이도가 있는 걸 하셔야 수익이 납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제가 볼 때는 지분 경매를 알고서 지분 경매를 낙찰받거나 이걸 투자하지 않으면요, 그거는 돈 벌 방법이 없어요. 세상에 지금은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앞으로 100세까지 살려면요, 옛날에 같으면은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배운 공부 갖고 죽을 때까지 그냥 썼어요. 그 기술 갖고, 그 지식 갖고. 지금은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볼 때는 5년 단위로 그냥 바뀝니다. 트렌드도 바뀌고 내가 갖고 있던 직업을 5년 이상 지금 갖고 있을 수가 없어요. 웬만하면. 그러면 지금은 가만히 보면요, 투자해서 먹고 사는 시대가 됐어요. 투자하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나갈 수가 없는 시대가 됐다고 지금. 그러면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무조건 뭐 투자한다 그래가지고 돈 버는 거 아니기 때문에 공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가 지금 교대 근처인데 여기 남자들이나 여자들 보시면 특징이 하나 있지 않아요? 그런 거 혹시 못 느끼셨나요? 가방을 다 들고 다녀요. 거의 다 보시면. 이 근처가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 투자의 메카예요. 공부를 많이 가르쳐 줍니다. 이 골목골목만 해도 1층, 2층이 다 이런 재테크 공부하는 데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가방을 들고 다녀요. 그분들이 결국은 수익을 내고 앞으로 살아나가는 데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공부해야 됩니다. 지금은 무조건. 공부해가지고 재테크하는 것도 누구한테 배웠냐에 따라서 실제 투자라는 거는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지분 경매는 제가 감히 첫 번째 들어가기 전에 얘기했지만 거의 99.9% 수익으로 연결할 수 있는 재테크 상품입니다. 재테크에는 많은 파생 상품이 있어요. 지금 제가 왜 길게 얘기하는데 짧게 간단히 얘기해서 파생 상품을 배우시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상품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변형돼 가지고 파생 상품을, 그러려면 지식이 많이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공부를 배울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토지개발업자가 바로 그런 파생 상품이에요. 좀 이따가 이제 조금씩 분할형 테크라는 것도 가르쳐 드릴 거고, 여러분들 여기 지금 오셨을 때 이 책에 있는 거 그냥 설명 듣고 가실 거다 이렇게 생각되지만 전혀 아닙니다. 전혀 이제 들어보시면 이 특강이 상당히 괜찮구나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 자, 제가 이런 책도 매일경제신문사하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부동산이나 이런 경매 쪽에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런 비상장 주식엔 관심이 없어요, 별로. 제가 얘기를 해도 뭐 보통 그래요. 제가 많은 분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근데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세요. 저런 게 있구나. 뭐 이걸 소개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개인투자조합은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요. 국가에서 만들어준 말이에요. 여러분들 무슨 얘기냐면 엔젤 클럽이라는 거 아시죠? 엔젤 클럽, 스타트업 기업이나 벤처 기업에 작은 돈을 투자해서 클럽을 만들어서 수익을 내는 그런 게 엔젤 클럽이에요. 그게 이제 그 한국 엔젤 협회라는 데가 있어서 역삼동에 거기서 뭐 엔젤 클럽을 만들고 그러는데, 한마디로 창업하는 회사에 투자하는 겁니다. 비상장 회사에. 그래서 그 회사가 성공을 하면 그 주식이 올라서 그런 걸 팔아가지고 뭐 어떨 땐 70배, 30배, 뭐 약하면 2, 3배 뭐 이렇게 수익을 내고 나오는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또 나라에서 개인 투자조합이라고 중기부에서 이건 좀 금액이 아까 엔젤 클럽보다 좀 커요. 합법적으로 투자를 모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개인 투자조합이라는 게 있어서 이런 그 투자 계약서 쓰는 방법, 창업자하고 투자자 간의 이런 그 메커니즘을 배우시는 겁니다. 제가 이런 것도 이제 강의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 책입니다. 토지개발업자 되기가 결국은 파생 상품이다. 조금 이따 이제 차차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아까 보신 이 책이 지금 요 지분경매 해법 그 오래된 책이에요. 이렇게 CD가 8장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무한 반복해가지고 막 듣고
깨우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거를 뭐 한 20번도 더 듣더라고. 내가 한 번은 이 책을 사신 분하고 그 차를 타게 된 기회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차에 딱 타니까 이것만 나와. 하루 종일 이거만, 뭐 매일 이것만 듣는데. 왜? 사람은 있잖아요. 돈 버는 거 배우는 게 최고로 재밌대요. 다른 게 다 필요 없고요. 물론 뭐 제 목사님이나 스님 같은 경우에 돈에 관심 없다. 뭐 돈에 관심 있는 목사님이나 스님도 있으시겠지만, 내가 없다 그러면 뭐 모르지만, 웬만큼 경제 활동을 하는 사회인이라면 돈 버는 방법은 가르쳐 주면요, 밤을 새서 잘해도 안 자요. 그래서 이런 게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 이게 지금 있나? 있어. 요 책은 그냥 mp3예요. 이건 지금 없는데 이 책 2탄으로 나온 거예요. 아무튼 좀 이렇게 내용을 보면 좀 재미난 어떤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지분 경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렇게 남편 지분, 부인 지분 2분의 1씩 아파트 같은 경우에 나오는 거, 이거를 하시라 그러는 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분 경매 그리고 조금이라도 공부를 좀 해보신 분들은요,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파트 지분 2분의 1 사가지고 하면 되겠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요, 흥분해가지고 저한테 전화 엄청 합니다. 막 밤 12시에도 막 해요. 그때 막 유튜브를 본 거야. 경매라는 걸 좀 배웠는데, 지분 경매는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딱 내 강의를 듣다 보니까 머리에 불이 번쩍한 거예요. 신뢰를 무릅쓰고 막 11시 반, 12시에도 막 전화합니다. 근데 이렇게 통화하면 흥분 상태예요. 지금 뭔가를 유레카야, 자기를. 근데 거기다가 내가 초를 칠 수는 없잖아. 처음에 봤을 때는, 이 책이 나왔을 때는 그 흥분 상태인 사람이 너무 많았어. 이 책이 있을 때는. 근데 이게 이제 공개되고 지금 시간이 꽤 흘렀어요. 십몇 년이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도사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반적인 물건으로 해서는 절대로 낙찰도 받기 힘들거니와, 낙찰을 설령 받았다 하더라도 너무 높은 가격에 받아서 투자 수익률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이걸 배우지 않아서 지분 경매를 습득할 수는 없어요. 배우긴 배워야 돼, 과정은. 그렇지만은 투자는 이런 간단한 물건은 안 된다. 남편 지분 2분의 1, 부인 지분 2분의 1. 심지어 두 사람이 이 아파트에 살고 있어. 이런 거는 고르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무슨 얘기냐면 일반 물건이에요, 그냥. 지분 경매는 어떻게 보면 특수 물건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런 물건은 일반 경매 물건이에요, 그냥 아파트 사러 가신 거나 똑같아, 지금 그 개념이. 그러니까 이런 물건은 고르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고르지 말아요, 아예. 왜 그러냐면 발품만 팔고 괜히 임장 다니고 왔다 갔다 하고 시간만 없습니다. 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파트 지분인데 여기 보세요. 감정가가 2억 2천인데 64%. 이건 2007년이니까 이렇게 산 거예요. 11년 전이잖아요. 그때는 요런 아파트 가져오는 게 주소였어요. 주소. 그냥 이렇게 64%에 사요. 자, 여러분들 그 프로세스 알겠지만은 타 공유자에게 매각하는 방법도 있고, 타 공유자의 지분을 내가 사올 수도 있고, 또 같이 협의해서 부동산에 내놓을 수 있고요. 그것도 저것도 안 된다 그러면 공유물 분할 소송을 통해서 형식적 경매로 경매 배당 받아오는 이런 4가지 프로세스가 있잖아요. 이런 게 아무거나 해도 다 맞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안 됩니다, 이런 게. 그냥 공부로서 그냥 보시면 돼요. 이런 물건들은 만약에 64% 이거 샀다 그러면 여러분은 로또 맞은 거예요. 지금은 낙찰을 받지 못해서 아무리 공부하셔도 쉬운 물건 갖고는요, 수익을 낼 수는 없어요. 이 정도 물건 되면 30대 1 돼요. 30명 온다고. 그래서 64%가 아니라 105% 써서 낙찰돼요. 여러분 105%면은 감정가에 105%면은 사시겠어요? 살 필요는 없죠. 그죠? 거의 안 사도 됩니다. 그래서 요건 내가 이제 생략할 거예요. 이렇게 간단한 설명들은. 지금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이 책. 지금 책 기본적으로 좀 읽어보셨죠? 네, 그 내용 그러면 여기 좀 생략할게요. 다 읽어보셨나요? 그 정도. 그럼 여기 공유지분에서의 인도명령 이런 게 어떻게 보면요, 무기가 될 수 있어요. 아까 프로세스가 우리가 5개가 있어요. 잘 외워보세요.
지분 물건을 내가 낙찰을 받으면 1번으로 할 게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거예요. 상대, 타 공유자한테. 지금 그 내가 지분을 산 공유자인 채무자한테는 보낼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은 아무 관계가 없어. 우리하고 이해관계도 없고 괜찮아요. 그 사람은. 근데 타 공유자가 만약에 여기에 살고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을 상대로 할 수 있는 게 내용증명 보내서 우리가 지분 해소하자 이런 거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당이득, 임차료 상당히 부당이득이 생기면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할 것이고, 또 그게 여의치 않으면은 공유물 분할 소송을 하는 이런 프로세스입니다. 근데 그 뒤에 숨은 채권 관리에 관련된 공부를 좀 하시고요. 이런 인도 명령이라든가 또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토지 지분과 건물 이런 거 가끔 나오지 않아요? 건물 전부, 토지 지분 이런 물건 나오죠. 토지 전부, 건물 지분 이런 것도 나오죠. 예, 이런 물건들이 여러분들 일반적으로는 잘 안 들어가요. 높아봐야 2대1, 3대1. 진짜 지분 경매에서 좋은 물건은요, 단독 입찰이에요. 남들이 안 들어오는데 내가 들어갔은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거를 풀 수 있는 솔루션을 갖고 있어.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게 바로 실전반 시간입니다. 하나하나 물건을 실제 갖고, 요번 주 내일이에요. 내일이 이제 실전반 하는 날인데, 내일도 지금 하남에 그런 물건이 있어요. 그 물건 갖고 할 거예요. 어떻게 풀어나가는 건지. 실전반이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런 물건을 이렇게 낙찰 받으면 잘 안 들어온다고요. 복잡한. 근데 우리는 그거를 쉽게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키를 갖고 있어요. 그런 거를 이제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좀 법을 좀 공부하셔야 돼요. 지분을 하시려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홀로 소송이라는 거 있죠. 여러분들이 소송을 좀 아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좀 공부하려고 그러면요. 만화 소송 책 있나? 그거 좀 잠깐 갖고 와보세요. 내가 오늘 소개를 좀 해드릴 테니까 나홀로 소송을 하시려고 그러면 뭐 인터넷도 있고 여러 가지 공부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혼자서 공부해가지고 소송까지 가려고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리고 약간 겁이 난다고, 안 해본 사람들은. 그래서 전체 소송의 프로세스를 갖다 머리에 좀 익히게 만화로 된 나홀로 소송 책이 있습니다. 그런 책을 한 대여섯 번씩 읽으셔야 돼요. 소송의 전체를 한번. 이걸 뭐 파는 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요거 만화 나홀로 소송, 저자가 이용훈 씨가 글을 쓰고 그림을 그렸어요. 아카데미 북에서 나오는 겁니다. 요런 정도 책을 소송을 좀 해보신 분들은 뭐 괜찮은데, 여기 실제 소장도 있고요. 만화로 돼 있는데 뭐냐면 전체 소송의 윤곽을 머릿속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법률책은 두꺼워서 여러분들이 너무 두꺼운 거 사시면요, 하나하나는 자세히 알겠는데 전체 소송의 프로세스가 머리에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 뭐 준비서면은 뭐고, 답변서가 뭐고, 소장이 뭐고, 갑제 몇 호증, 을제 몇 호증부터 뭐 증인신문, 문서제출명령, 또 그 사실조회 촉탁신청, 증인신청,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 줄줄줄줄 강제집행부터 이 프로세스가 여기 쭉 다 들어있습니다. 가압류가 뭐고, 보존처분이 뭐며,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 이거 갖고는 뭐 소송을 할 수는 없지만 이게 전체가 머릿속에 있으면요,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전문적인 책을 그때 사셔서 보는 거예요. 전문적인 책부터 사서 보시면 책이 안 읽어져요. 너무 어려워서. 두껍고. 그러니까 이걸로 전체를 프로세스를 안 다음에 내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만 따로 또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런 거를 전부 다 안내해 드려요. 어떻게 공부하는지. 여러분들이 우리 여기 지분 경매를 하실 때는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직접 나홀로 못하면 결국은 법률 전문가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다 비용이 듭니다. 여러분이 예를 든 거예요. 1,000만 원짜리 지분을 사가지고 법률 대리인한테 주는 돈이 만약에 300에서 500만 원이라고 그러면 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 그죠?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작은 거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법을 모르면. 몇 끼를 내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작은 거부터, 이 지분 경매는요, 기본적으로 프렘 B로 나홀로 소송을 완벽하게
공부해야 돼. 이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실전반에서. 프로세스 말로 쭉 설명해주고 이런 걸 안내를 해가지고 본인이 소장도 쓸 수 있고 준비서면도 쓸 수 있고 전자소송은 어떻게 하는 거고 이런 것들을 실제 쭉 프로세스를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강제집행부터 송달, 여기 그 집행문이 뭔지, 약속호응 공증은 왜 쓰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토지와 법정지상권, 이게 바로 A/AB, AB/A라는 어떤 공식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건물 전부 토지 지분, 요거에 대한 그 설명을 조금 이따 좀 해드릴 거예요. 요 6번 파트가 엄청나게 재밌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부동산 경매를 배우시면요, 법정지상권만 공부해요. 뭐 대단한 어떤 법리인 줄 알고 막 외운다고. 외워봐야 소용없어요. 여러분이 아는 그 지식 갖고 법정지상권 사러 들어가면 이 법정지상권이 20대 1이야. 아시는 그 지식 판례라든가 법정지상권만 갖고 안 됩니다. 지금은. 무슨 얘기냐면 공유 지분 토지 플러스 법정지상까지 같이 멀티로 있어야 돼요. 거기에 유치권도 하나 끼고 한 서너 개 껴야 이제 두세 명, 한두 명 오지, 법정지상권만 하나 딱 떨어진 거 그냥 사셔가지고요, 사러 갈 수가 없어요. 평생을 한 번도 못 사. 그래서 제가 요런 물건만 있어요. 실전반에서 요런 물건만 찾아서 공부를 가르쳐 준다고. 다음 주에도 지금 요런 물건, 우리 여기 같이 공부하시는 분이 사러 들어갈 거예요, 이제. 요런 물건들은 가보면 단독이에요. 못 풀어. 근데 아주 간단하게 풀어나는 프로세스를 제가 팁을 준다고. 그럼 들어보면 모르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저한테 듣고 나면 일리가 있는 거예요. 아, 그렇게 풀면 되는구나. 그래서 자신 있게 딱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혼자서 낙찰받은 후 등기하는 법. 그렇죠? 이거를 등기한다고 조그만 거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사가지고 법무사 사무실에 맡기고 막 이러면 50만 원, 70만 원 막 이래요. 혼자 하시면은 얼마 드는지 아세요? 뭐 이게 방송도 나가고 그러니까 상상하세요. 아무튼 생각보다 엄청 적게 듭니다, 혼자 하면. 근데 이런 내용들이 막 여러분들이 돌아다니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소송도 법원에 가서 제출하고, 옛날엔 그랬는데 지금은 컴퓨터로 전자소송 그냥 제출하고요. 인지도 10분의 1이 더 싸게 해주고, 또 이런 인터넷 등기로 다 하실 수 있어요. 한 번 가긴 가야 돼요. 한 번은 가는데 미리 이 인터넷으로 인터넷 등기소에 다 서류 집어넣은 다음에 한 번 가서 얼굴만 딱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사실 내용들이. 농업인대기 프로젝트, 이게 이제 분화연 테크인데 왜 이런 거를 하는지, 그냥 지분으로 해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100세 시대를 사는 재테크에 관련된 농지연금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농지연금, 나무투자, 이런 분화연 테크라는 거를 이제 좀 더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래서 토지개발행위 허가. 제가 건설회사를 한 사람이에요. 그게 이런 개발행위를 너무 많이 했다고. 그렇기 때문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르쳐 드린 거고, 이런 건물들을 제가 많이 지었어요. 뭐 서울 시내 압구정동, 논현동 뭐 이런 시내에서도 많이 했지만 경기도 외곽, 너무 멀리는 아니고 경기도 외곽, 고양, 용인 뭐 이런 데서 제가 이런 그 개발행위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제가 좀 잘 알고 있어요. 자, 지분경매 솔루션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아까 보시면 내용증명 발송하고 부동산 가압류, 부동산 이런 내용들이 있죠. 결국은 요런 법률적인 행위를 내 몸에 체화시켜서 딱 갖고 있으면, 물건을 보면 얘는 요런 프로세스로 간다. 내용증명분하고 처분금지 가처분한 다음에 공유물 분할 소송하고, 아니면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소송을 한다. 자, 팁을 하나 드릴게요. 예를 든 거예요. 건물은 전체고요. 나온 게 토지 2분의 1만 나왔어, 지분으로. 그럼 결국은 단독주택이고 그린벨트에 있어. 요 서울 근방에 그런 게 나와요, 많이. 그런데 이상하게 막 법률적으로 복잡하다 보니까 건물은 전체가 다 나왔어. 밑에 토지 반만 나오고 토지 반은 그 한 사람 거야. 2분의 1이 나온 거예요. 이런 거는 못 건드려요. 애매하죠, 그죠? 근데 마음을 이렇게 먹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그래? 그렇다면 이게 마음 먹기 나름이에요. 여러분, 시골에 이렇게 변두리에 있는 30년 된 건물이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봐야죠. 그 뭐 누가 뭐 벽돌로 진 거 그거 돈으로 오히려 철거하는데 돈 달라 그러지 그거 살고 있더라도 가치가 없는 거예요 사실. 내가 부시고 다시 짓는 게 낫지, 그죠?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법정지상권이나 토지인도 및 건물 철거 소송 때문에 내가 그런 건데 근본적으로 뭐냐면 토지 가진 사람이 유리합니까? 건물 가진 게 유리합니까? 토지가 유리하죠.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한 거 건물 전체가 나오고 토지는 지분이 나왔어. 그럼 내가 불리한 거 사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그죠? 토지 2분의 1 가진 사람이 나 공격할 거 아니야 오히려. 맞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 그러면 알았어. 내가 낙찰받아서 건물 부셔버릴게. 내 거잖아. 부시는 건 내 마음이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어요? 너무 간단하지 않아요? 건물 별거 아니에요. 그냥 부시면 돼. 그러면 반을 갖다가 내가 토지 분할 소송 하든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죠? 반만 분할해가지고 내가 반에다가 건물 다시 짓고 너 반 가져. 그러면 돼. 간단하잖아요. 아, 실제 진짜로 저하고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그런 거 나오면 신경도 안 써요. 부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오히려 사는 게 더 좋지. 이런 소송 할 필요 없죠. 내가 철거 소송 당하네 잘못하면. 그런 거 당하지 않아도 돼. 맞죠? 세상에 이런 거 많거든요. 이 지분경매는 배우고 나면요. 이 지분경매를 갖다가 재테크의 어떤 기술로서 여러분들이 이걸 계속 연구하시면요. 뭐랄까. 수익을 내가지고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날아가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지금 방송하기 때문에 끝나고 나면 20분 끝나고 나면 좀 깊이 있는 얘기를 할 건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많어. 근데 사실 이게 방송이 나가는 거라 내가 좀 얌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요거 끝나면 내가 좀 얘기를 할 건데 여러분들이 이런 걸 다 배우려고 그러면 복잡합니다. 지금 내가 간단히 말씀드린 것 같이 지금 방송 끊어. 네.